대해서 앞서서 얘기해볼까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회 이슈화가 되고 여론이 만들어져요. 저는 오늘 제가 의사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 그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로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회복되기 전에 또 피로가 겹쳐져서 누적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밤을 샜어. 요즘 밤도 못 새지만 밤을 샜다 그러면 피로는 하지만 며칠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거 말이에요. 계속 반복돼서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로는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뇌심혈관계 질환, 근육계 질환, 정신건강 이런데 영향을 준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과로 자살 아까 말했죠. 저도 뭐 진짜 이거는 얘기를 할 생각은 안 했네요.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하는 유발 요인이 직업적 유발 요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시간 노동, 하나는 교대 근무. 장시간 노동과 교대 근무. 그런데요,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있어요. 학생 때 배우는 교과서. 학생 때 배우는 교과서에는 글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적어도 국제적인 논문이 한 100편 이상 나와요. 학생 때 배우는 거. 뭐 전문 때 배우는 건 한 10편 정도 비슷한 게 나오면 100편 정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심근경색의 원인에 교배 근무가 들어갔어요. 장시간 노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 나는 장시간 노동을 주 32시간 하는데 뭐 그래 아주 40시간 하는 거쳐 5시간 그럼 5시간 잔업하라고 아마 난리가 날겠죠. 절대로 잔업 안 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논문이 없어요. 우리가 삼성 반도체의 무슨 대철벽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쟁에 논문이 없어요. 왜? 반도체는 일본, 한국, 대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작 하나 있는 게 미국의 뭐 밸리 무슨 밸리지? 실리콘밸리. 거기 막 온갖 전자회사들 다 있고 반도체에서는 얘네가 저 전자산업의 문제인데 그거 이제 가지고 하고 반도체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별로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국이 있고 이건 뭐예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상당히 장시간 노동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시간 노동에 관한 논문, 의학적인 논문은 전부 다 일본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딱 한 편. 한국에서 딱 한 편 나왔어요. 창피하죠. 그런 하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노동은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넘겨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을 보면 주당 노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일본의 논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의사들은 이렇게 2배 이상에서 2배 이상이라고 증가되는 거를 항상 인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참아요. 일본 친구들은 왜 이렇게 했냐? 일본 사람들은 주로 수면 시간을 봐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되게 많죠. 자살률, 이혼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뭐 장시간 노동 뭐 거의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1등 하는 게 뭐냐면요. 수면 시간이 1등이에요. 1등으로 작아요.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뇌심혈관계 제가 말씀드리긴 수면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 60시간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다 조사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게 60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따온 거예요. 일본 애들 이걸로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월간 휴일이 이틀 있다 그러면 심근경색 위험이 2.9배로 굉장히 높게 한 거죠. 일일 노동시간이 11시간 이상이다. 그래서 2.9배. 그래서 이거 뭐 64시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2.9배. 이거는 이제 이거 봐요. 1번. 그죠? 60시간 이상 1.9배. 이게 한 2배 정도 됐죠? 어디에요? 1번. 다 1번이에요. 다 1번. 그래서 우리가 1번 거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교대저만 또 그러잖아요. 아까 교대저는 교과서에 있다 그랬죠. 논문이 100편 이상 아주 굉장히 큰 그 저널에 100편 이상 실려야지 실리는데 교대저는 왜 그러냐? 교대저는 전 세계가 다 맞잖아요. 병원에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병원에 일요일이라고 쉬지 않잖아요. 뭐 회사 보내고 우리 피가 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대 근무는 어쩔 수 없이 공공 서비스나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산업 같은 경우 장치 산업이요. 예를 들면 포항제철 같은 경우 가마를 하나 돌리는데 불을 지피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걸 매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잖아. 불 켜는 데만 한 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장치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돈 조금 들이려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교대 했잖아요. 2교대. 우리나라만 2교대 하면 전 세계가 다 2교대 하는 거예요. 다 2교대. 어떤 데는 3교대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이제 이거구나. 이거 하여튼간 기업 간의 경쟁, 뭐 생산산업의 왕정 가동 이런 경우로 교대제를 해서 이건 전 세계의 교대제를 한다. 자, 그런데 교대제 같은 경우는 생체 리듬을 파괴해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 뭐 그다음에 이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해 시간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24시간 주기에 보면 밤에는 체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떨어져요. 낮에는 올라가고 그래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래서 신진 대사가 저하입니다. 밤에는 뇌 활동도 감소되고 당연히 그러겠죠. 밤에.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거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은 보면 밤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밤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감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은 뭘 하냐면 암을 막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공해, 빛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야간 작업, 밤에는 햇빛을 보는 경우가 바람을 불기 시작되는 게 바로 이거 멜라토닌 때문에 야간 근무가 바람을 불기 시작되겠죠. 그죠? 그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정됐는데 그렇다고 바람질이 됐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람불지 그러면 모든 암을 다 일으켜.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타겟이 있어, 타겟. 그럼 얘는 뭐야? 멜라토닌은 뭐가 타겟이냐면 유방. 그러니까 무슨 나는 맨날 교대 근무했는데 폐암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유방암 하나 있는 거죠. 이건 아까 이제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각성입니다. 각성. 그렇죠. 밤에는 아무래도 각성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졸린데. 그러니까 어때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런 리액션, 퍼포먼스 리액션 타이밍이가 뭐라 그러나 이런 반응 속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이 잠자는 시간에는 그렇다는 거죠. 뭐 약간 이게 뭐냐면 이거는 혈압입니다. 혈압인데 우리 120에 80 그럴 때처럼 높은 혈압, 120이란 높은 혈압, 80이란 낮은 혈압이 이 밤에는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이 타겟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낮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의 자율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교감신경은 어때요? 교감신경은 뭐라 그러나 하여튼간 시험 앞둔 상태가 교감신경이에요. 어때요?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상승되고 뭐지 또? 왜 그거만 계속 생각하네? 시험 앞두면 어때요? 어떠죠? 속이에 손에 땀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머리가 각성돼 있죠. 머리가 각성돼 있고 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이 밤에는 주로 부교감신경, 반대되는 신경이 나타나고 사람이 활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나타나서 이게 서로 기나들어요. 왔다 갔다 몸의 밸런스를 맞춰요. 그런데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 노동을 하면 그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안 돼요. 빨리 뛰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심장이 천천히 뛰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요.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맞아요, 뛰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부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로 피로가 누적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에는 그런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했던 건데 철도 노동자가 이때는 24시간 맡겨져 있어요. 지금 12시간 맡겨져 있지만 24시간 맡겨져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맨날 진짜 24시간 맡겨져 얼마나 나쁘냐면 매일같이 출근해야 돼. 매일같이.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진짜 되게 쉬는 날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심박수의 변동성이라는 말인데 심박수의 변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의 박동 숫자, 심장이 뛰는 숫자가 변동을 해요. 맞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빨리 뛰고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입니다. 처음에 되고 자전거를 타고 심장 소리를 재는데 일근 노동자, 이거는 근무 연수야, 근무 연수. 일근하는 노동자는 의미가 없어, 그냥 비슷해. 심박수 변동도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24시간 막히된 노동자, 이렇게 변동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조병제 노동자는 기관사들은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일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가 파괴된다는 그런 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만성가. 이게 바로 만성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직업적 인정 기준은 만성가의 기준이 없었어요. 만성가의 기준이 없었고 최근에가 아니죠. 하여튼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나중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영어인데 이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대 근무,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정신심리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수면의 퀄리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자돼서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이런 거. 이거는 외국의 논문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가 하나만 찾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인데 여기면 5배 정도 높다. 이렇게 많은 교대 노동을 하면 관련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에 말이죠. 실리게 되는 교대 노동이. 여기 보면 다가 있는데 다가 뭐냐면 급성.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버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벌써 아시네. 아니 와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돼, 이거 막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잖아, 뒤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단기간에 놀라고 흥분되고 막 이러는 거.
죽어 이제 다치거나 죽을 뻔하거나 이런. 제가 어저께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노동조합에 갔는데 거기서 상대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뭐냐면 90kg짜리 문이 닫혔어. 자기 배를 쳤어요. 문이었어요. 90kg, 근데 그래서 사망을 했어. 그날 갔다가 거기서 심폐소생술 했다가 결국 사망을 해서 부검을 했는데 심근경색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이 사고사가 아닌 거예요. 부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에 계신 분이 이게 맞냐, 이게 나쁜 자식들, 이것과 부검도 속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또 의사들은 아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 가면 꼭 하나씩 있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맞대. 그렇게 하는 게. 신경을 해요. 맞대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부상돼서 몰라서 깜짝 놀랐다. 우리 갑자기 급성기의 충격. 그래서 그걸로 상기 신청하시면 된다고 우리 노사가 얘기했던 거. 그런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뭐냐면 매일같이 비행기 타고 맨날 출장을 가고 사장이니까 그러겠다. 매일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에 이제 아들이 딱 나타나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딱 그러니까 뭐야 이놈아 그런 거. 보통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요거 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트리거, 방아쇠를 그런 급성인 상태, 만성적인 과로가 있으면서 우리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보면. 그런데 진짜 많은 건 뭐냐면요. 나가 제일 많아요. 방아쇠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는 걸 소리도 못 듣고 맨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제일 많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이건 현재의 개정안이 아니에요. 이건 현재 개정안이 아니고 그래서 왜냐면 현재 개정안을 만들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참여를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변형이 됐어요. 물론 이 안을 만들 때는 경영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어요. 물론 노동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어요. 모여서 했는데 만나서 하는 게 학술적인 얘기도 하지만 싸움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안을 만들었는데 보면 이거예요. 60시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요. 저거 너무 과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근거 중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슨 상당 인과관계 이런 거 별로 잘 모르고 이게 근거 중심이 있냐, 베이스가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냐를 항상 보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교대근무, 야간근무. 교대근무는 높다고 그랬죠. 교대근무는 높아요. 근데 교대근무를 높자고 해서 인정을 해주자라고 했던 교대근무하는 사람에서 몇십 명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교대근무한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막 이래서 타협을 했어. 그게 뭐냐면 52시간 정도 일하면서 교대근무하면 인정해. 그리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불규칙한 근무 이런 것들 교대근무가 여기 있네. 야간근무나 이런 거. 여기 시차에 노출되는 거는 3시간 이상 시차. 이게 전부 다 이제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52시간이라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고, 이런 것만 있어도 실은 내셔널들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52시간이라고 왜 듣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인정이 돼요. 확실하게 인정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52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게 한 2개 정도 있으면 앞에 게 2개 정도 있으면 인정해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버스나 택시 아까 운수 업무는 이게 대기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혹시 산재상담 같은 거 해보면 맨날 타코메터 바퀴가 얼마나 굴러갔느냐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2시간 맞고대를 했는데 하루에 일할 시간 5시간밖에 맞잖아요. 노동시간 너무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말고 1시간 미만의 대기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 이건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요, 이건 뭐냐면 감시 단속 업무, 감시 단속 업무, 경비 업무, 하여튼 감시 단속 업무인데요. 반드시 뭐냐면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수면 시간 8시간을 보장해 줘야지 되는 건데 그거 아니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너무 우리 경비하시는 분은 산재를 다 해결돼서 이걸 갖는 일부러 별도의 장소 취하는 수면 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돼요. 사회적 합의를 한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설명드리냐? 주당 60시간이 안 돼도 지금 그 업무상 지정 판정을 하는 걸 보면 주당 60시간이 안 돼도 예를 들면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교대 근무를 하면 비교적 의사들이 얘기를 해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꽤 많아요. 물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나이들이 굉장히 많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고 거기에다가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은 또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에요. 예, 이상으로.